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반도체와 그 근간이 되는 웨이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념의 이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을 넘어 현재 전 세계가 왜 이 작은 원판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짚어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웨이퍼의 가치와 밸류 체인에서의 역할. 둘째, 웨이퍼의 상세 분류. 셋째, 반도체의 종류와 분류 체계. 넷째,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특성 비교. 다섯째, IDM과 파운드리의 정해.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별 패권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선진국들의 IDM 회귀 현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웨이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없죠. 반도체 산업에서 웨이퍼는 바로 이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도체 밸류 체인을 보면 폴리실리콘에서 시작해 인고를 만들고 이를 얇게 자른 웨이퍼가 탄생합니다. 이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그려 넣으면 패턴 웨이퍼가 되고 이를 잘라 패키징하면 우리가 아는 반도체 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칩은 스마트폰, 자동차, AI 서버 등 모든 전자제품의 심장이 됩니다. 결국 웨이퍼는 모든 디지털 혁신의 시작점이자 근간입니다. 웨이퍼의 품질이 곧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셈이죠. 그렇다면 웨이퍼는 모두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와 제조 방식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분류됩니다. 크게 실리콘 웨이퍼와 화합물 반도체 웨이퍼로 나뉩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제조 공법에 따라 FZ와 CZ 방식으로 나뉩니다. FZ 방식은 주로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CZ 방식은 우리가 흔히 쓰는 메모리나 로직 반도체에 사용됩니다. 특히 CZ 방식에서는 표준적인 PW부터 그 위에 얇은 층을 성장시킨 에피 웨이퍼, 그리고 절연층을 넣어 성능을 높인 SOI 웨이퍼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것이 화합물 반도체입니다. 갈륨 비소나 질화갈륨, 탄화규소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데 이는 실리콘의 한계를 넘어 더 높은 전압과 열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전기차나 5G 통신 장비의 필수적인 미래 소재죠. 이제 웨이퍼 위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자체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정보를 처리하는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는 다시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인 디램과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인 낸드 플래시로 구분됩니다. 반면 비메모리 영역은 훨씬 방대합니다. 컴퓨터의 두뇌인 CPU나 MPU, 모바일의 심장인 AP, 그리고 빛을 감지하는 이미지 센서인 CIS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대부분의 반도체가 이 비메모리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AI 연산을 위한 가속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이 분류의 경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은 사업의 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특징입니다. 표준화된 제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만드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공정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입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특화된 기능을 설계해야 하므로 설계 능력이 핵심입니다.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투자 비용도 막대하지만 한번 시장을 선점하면 그 부가가치는 메모리보다 훨씬 큽니다. 비메모리 시장 규모가 메모리의 약 2~3배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반도체를 누가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공장 없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패피스, 설계 도면을 받아 생산만 전담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직접 하는 IDM, 즉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팹리스이고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인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인텔,
SK하이닉스가 IDM에 해당하죠. 과거에는 효율성을 위해 설계와 생산이 철저히 분업화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에 거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은 효율성을 쫓아 설계는 미국이, 생산은 아시아가 맞는 분업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많은 IDM 기업들이 공장 부담을 줄이는 팹라이트 전략을 선택했죠. 하지만 최근 국가별 패권주의가 등장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 된 것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이제 다시 자국 내에 거대한 생산기지, 즉 팹을 유치하거나 직접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고 각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효율의 시대에서 안보와 통제의 시대로 다시 IDM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